네,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인 만큼 오늘 또 유종의 미래 잘 거두고 다음 주 전략을 세워봐야겠죠. 이분께 또 도움 말씀 얻어보겠습니다. LS증권 김윤정 선임 연구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가 정말 빠르게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주말인데요. 자, 네. 주말 편안하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단 캐나다, 멕시코 관세를 한 달 또 유예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4월 2일자라고 언급을 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지워지진 않은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뭐 네.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급락을 했다가 진정했던 거는 일단 한 달 늦춰졌기 때문인데 이게 결국에는 뭐 결론이 어떻게 났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한 달을 미룬 느낌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투자자들의 이제 경계 심리는 좀 이어지고 있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에 더해서 이제 미국에서 좀 경기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고 정책적으로도 지금 뭐 예산안 결정 시한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14일로 이제 다가오고 있으면서 이제 연방 정부 셧다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전히 좀 3월 내에도 계속 좀 불확실성에 노출이 되는 그런 시장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박스권 장세는 뉴욕 증시에 좀 국한될 걸까요? 아니면 우리도 비슷하게 봐야 될까요? 뭐 우리도 뭐 비슷하게. 영향을 어쨌든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장도 네. 이제 미국 시장이 어쨌든 간밤에 좀 하락세를 보였다 보니까 우리도 뭐 이제 그런 영향력으로부터 좀 자유롭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계속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잘 버티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의 주요 동력이 어쨌든 이제 미국에 쏠려 있는 듯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네. 일단은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본다면 중국이 어쨌든 경기 부양책을 계속 좀 펼치고 있는데 이번에 뭐 이번 주 전인대도 있었고 결국에 거기서 나오는 이제 경기 부양책에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국 기대감에 따른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었던 뭐 석유화학도 오랜만에 좀 움직이는 모습 나타났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우리나라에는 좀 그래도 하방을 좀 가로막는 그 영역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다 빠졌었는데 그래도 종목 단으로 본다면 이제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은 회복 탄력성이 좋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작년은 미국이 그리고 올해는 또 중국 덕분에 우리가 어찌 보면 좀 살아나고 있는 건데 근데 분위기가 조금씩은 달리 감지되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상승할 것이다. 물론 빠르게 오르긴 올랐지만 작년에 원체 많이 빠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념이 없다라는 의견이 팽배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은 갈리는 부정적인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저희 하우스에서는 계속 좀 뭐 상방도 하방도 좀 아무래도 제한적이지 않을까, 박스피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거를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방 자체도 일단 코스피 PBR 지난주 금요일에 일단 0.9배를 기준으로 좀 밑돌았다가 다시 이번 주에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추후에도 이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하방 압력이라고 한다면 미국발 뭐 경기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달에 나오는 뭐 고용이라든지 실물 지표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 상승 쪽으로 그래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 계속 좀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기는 한데 이제 AI와 관련해서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뭐 실적 좀 실망스러운 가이던스 내걸면서 투자 심리 악화가 됐었다가 또 지난 뭐 간밤에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나온 거는 또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괜찮은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또 이제 그 AI나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는 또 변동폭을 좀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좀 중심을 잘 잡고 가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끌어줘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외국인 자금이 크기 때문에 뭐 어제장에서는 또 환율이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네. 외국인들 진짜 오랜만에 한 10거래일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사자세로 포지션을 바꾸긴 했는데 이게 뭐 하루라서 좀 애매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원달러 환율이 뭐 물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부분이 크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일단은 안정구도로 돌아온다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3월 말에 공매도 재개되는 시점 이후에 이제 외국인 수급 돌아온다라는 측면에서 기대를 해본다면 점차적으로 수급은 좀 안정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는가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이 계속 좀 외국인들이 셀을 보였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쏠림 현상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고 트럼프 트레이드 진행이 되면서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리밸런싱에 따른 좀 단기적인 영향도 좀 없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도대체 미국 증시 이렇게 빠지는데 어디를 사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중국, 네. 우리로 안 오고 중국으로 간 건지. 상대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 매력도가 상당히 있는데요.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우리 증시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 포인트 몇 가지만 좀 추려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드린다면 일단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경쟁, 긴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추후에 관세라든지 물론 이제 지금 최근의 관세는 이제 캐나다, 멕시코 그리고 보편 관세에 대한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뭐 경기 지표도 지금 미국이 조금 슬로우해지는 느낌이고 이제 중국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최근에 뭐 항생 지수의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실물 지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내적으로 저희도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불확실성에 작년 연말부터 좀 노출이 계속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론 어떻게 나는지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경안이라든지 혹은 상법 개정안 이런 국회 내에서의 과제 또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배당이겠는데요. 지금 뭐 3월에 정기주총 시즌을 맞이하고 있고 지금 배당 성진화 정책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또 뭐 빠르면은 2월 말에 이미 배당 기준일이 설정되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3월이랑 4월 초순까지는 내내 이제 좀 배당 기준일이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벚꽃 배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을 좀 3월 내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당이라면은 원래는 좀 추울 때 찬바람 불면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 맞습니다. 벚꽃 배당으로도 불리나 보네요. 배당률이 조금 더 높아지면 우리 투자자분들 관심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기해 보면 결국 방산, 조선, 엔터 이쪽은 관세에 있어서 약간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무풍지대다 보니까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첨언을 얻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뷰 동일하십니까? 일단 조금 조선, 방산 그리고 엔터의 느낌이 좀 다른데 조선이랑 방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유로존 내에서 이제 방위 증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군함정 뭐 MRO 수요 기대감이라든지 이렇게 좀 센티먼트적으로도 계속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나쁘지 않은데 이제 주의해야 할 부분은 뭐 지난주에도 물론 말씀을 드렸긴 합니다만 이제 그 업종의 밸류에이션 레벨 자체가 좀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의 불확실성에 의해서 좀 주가 변동성은 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영역은 조금은 좀 주의해서 접근을 하심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엔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대외 불확실성 요소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개별적으로는 이제 소속 아티스트의 컴백 일정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YG 같은 경우는 또 보면은 이전에 좀 IP 파워가 있었던 아티스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뭐 콘서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이제 대외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들 뭐 말씀드린다면은 뭐 게임이나 소프트웨어 그리고 뭐 미디어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언급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밸류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섹터, 또 방산조선의 경우에는 오히려 공매도 이후에 제자리를 잡으면 접근하자라는 의견들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유념해 보시고요. 여전히 또 엔터, 게임 컨텐츠들은 또 관세 무풍지대로 유효하다라는 입장이세요.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듣다 보니까 배당 있잖아요. 네. 시장의 순환매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배당률이 조금만 높으면 여기서 안정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아무리 낮더라도 지금 시장의 은행 예금 금리나 적금 금리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맞습니다. 고배당주 어떤 거 보시는지 투자 좀 매력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은 시장의 어떤 색깔이랑 연결지어서 본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변동성이 높았던 시장, 즉 이제 좀 박스피 구간에 있는 추세가 특별하게 있지 않은 시장에서 고배당 스타일이 상대 수익률적으로 좀 우세한 우위에 있는 성과를 기록을 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선진화 정책에 의해서 작년 12월을 이미 결산을 마친 그런 기업들이 아니라 이제 배당 그 주총 이후에 배당 기준일이 결정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3, 4월 내에도 좀 배당과 관련된 스타일 매매가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작년 말부터 뭐 물론 지금 현재 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주가 레벨이 지금 낮아져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보유로도 어쨌든 배당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뭐 이달 내 혹은 4월 초까지의 단기 트레이딩을 통해서도 지금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어떤 기회로서 활용을 하심이 좀 좋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좀 배당을 좀 챙겨봐야겠다.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자, 끝으로 관심 있게 좀 봐야 하는 업종이나 종목에 있어서 의견 변경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뭐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네. 업종의 뭐 순환매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은 이제 사실 센티먼트가 좋은데 뭐 굳이 꺾을 이유는 없다 보니까 말씀드렸었던 뭐 조선방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좀 역발상적인 측면에서 사실 뭐 관세 리스크에 좀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섹터이기도 한 자동차 한번 좀 살펴보심이 어떨까 네.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완전 반대네요. 네, 아니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당장에 뭐 엄청 좋은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시장의 우려 때문에 눌려있던 주가폭 대비했을 때는 사실 개별 기업 단으로 접근해서 본다면 대응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이제 GM이랑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하면서 이제 관세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회피를 하고자 하는 이제 뭐 중간 그 완성 조립 상태가 아니라 중간 반조립 상태로 이제 출하를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관세 리스크를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방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코리아 FT 같은 종목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물론 이제 그리고 멕시코나 캐나다 쪽에 관세 부과하면서 아무래도 매출 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기아나 A171만도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지금 일단 유예가 되면서 결정은 좀 미뤄지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들의 주가가 눌림폭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좀 저가 매수 구간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배당의 관점에서 본다면 배당 기준일이 3월 19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주가 눌림폭을 고려한다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 7%까지도 지금 볼 수 있는 구간인지라 네. 뭐 단기적으로나마 좀 대응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세 사각지대에 들어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여파를 어쩌면 먼저 맞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완성차, 그 안에서 특히 기아의 경우에는 벚꽃 배당에 대한 기대감까지 갖고 있다라는 팁을 얻어봤습니다. 함께 부품주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래저래 도움 말씀 여러 부분에서 얻어본 것 같아요.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김윤정 연구원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